나이 들면 당연한 변화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란보다 더 높은 생물가와 흡수율을 가진 단백질 공급원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왜 몇몇 식품이 노년기 건강에 더 큰 힘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 시청자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정도로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게가 실리고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과정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다리 속 깊은 곳에서 힘이 다시 차오르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솔직하고 좋은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병원에서 근감소증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식습관을 고민하던 중 보다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특정 고단백 식품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면서 몸의 안정감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기력이 떨어지던 느낌이 사라지고 하루 활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생활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일상의 움직임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바꾼 뒤 변화를 경험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몸이 쉽게 지치고 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가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몸이 가볍고 마음까지 여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자신감이 되어 삶 전체가 더 단단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 건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계란보다 생체 이용률이 더 높은 단백질원은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하루 한두 끼라도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몸은 반드시 변화로 응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식단을 바꾸길 정말 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몸은 제대로 채워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무거워진 듯하며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책상이나 의자를 손으로 짚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식사도 평소처럼 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예전과 같은 힘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근육량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변화가 특별한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움직임이 전보다 더 둔해지고 피로가 가중되는 듯 하다가 사소한 동작에도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기 쉬워지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을 지나고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매년 약 1%의 근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적어 보이지만 이 변화가 5년, 10년 쌓이면 걷는 속도와 균형감이 떨어지고 일상 활동이 어려워지며 넘어질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을 벽돌로 쌓아 올린 벽처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벽돌이 촘촘히 쌓이지만 나이가 들면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 벽돌이 많이 빠져버리면 벽은 금세 흔들리고 복구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잃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잃은 뒤 회복하는 것보다 애초에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채워주기만 한다면 잃어가는 근육을 지키고 어느 정도 회복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고품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다리 근력이 유지되고 균형감이 향상되며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단백질은 근력 유지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근육에 좋은 식품들이 비싸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권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았던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10가지 식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본인 또는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특히 이런 식품들을 한국 식단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별도의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함께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며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랜 기간 중장년층과 고령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계란 한두 개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계란은 매우 영양가 높고 조리도 쉬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계란이 단백질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후 생각이 바뀌실 것입니다. 근육 회복과 유지의 핵심인 아미노산인 류신을 비롯해 단백질 밀도가 더 높은 식품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일부는 소화도 잘 되고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식사량이 줄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이 단백질 부족에 빠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기 어렵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일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 양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몸이 노화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영양이 충분하고 소화가 수월하며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정답입니다. 오늘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섭취하시길 권하는 10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식품들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며 구하기도 쉽습니다. 견과류와 콩류부터 동아시아에서 오래 먹어온 발효식품까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이 식품들은 노화된 몸과 궁합이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흡수를 높이며 체내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가장 가볍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고단백 식품까지 차례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하루에 작은 스푼 몇 스푼만 더해도 근육이 사용할 재료가 늘어나 걷는 동작이 안정되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훨씬 편안해지며 몇 주 안에 스스로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목록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올바른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힘과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놀란 표정으로 듣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나 연어 같은 식품만을 고급 단백질로 여기고 견과류나 콩류는 단순한 곁들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양 구성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오히려 이런 단순해 보이는 식품들이 나이든 몸에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편하고 식사 후 속이 불편해지는 일도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가장 먼저 소개하는 식품은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샐러드, 비빔밥, 스튜 등에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많은 한국 분들이 익숙하게 접해온 식재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식품을 우선으로 권하는 이유는 병아리콩이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수용성 식이 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 섬유는 변비나 소화 불편이 잦은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병아리콩의 식이 섬유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몸속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줄여 근육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저는 70세가 조금 넘은 한 환자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고 진료 때마다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감자와 채소에 병아리콩을 한 줌 넣어 간단한 수프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다리에 힘이 전보다 더 잘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세우는 과정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식품 선택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아리콩을 소개한 뒤에는 저는 보통 퀴노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국에서는 다이어트용 곡물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퀴노아는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근손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퀴노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몇 안 되는 곡물이라는 점입니다. 그중 라이신은 근육 조직 형성과 칼슘 흡수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 환자분들께 고기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은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밥에 퀴노아를 20%에서 30% 정도 섞어 드시도록 권합니다. 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퀴노아를 몇 주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다리 근력이 좋아지고 걸을 때 몸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퀴노아를 넣고 밥을 지어 먹었더니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챙겨 먹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들을 때마다 작은 한 가지 변화가 가족 전체의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또 하나 제가 환자분들께 매일 식사에 더해 드시라고 권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한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중 단백질 밀도가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호박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산소 운반, 피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근육 피로를 자주 호소하는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 경미한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침 요거트 위에 호박씨를 올리거나 밥에 조금 섞어 드시라고 권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편했던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층은 젊은 사람보다 미량 영양소 결핍이 나타나기 쉬워 호박씨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통으로 먹기 어렵다면 가루로 만들어 식사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식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템페입니다. 템페는 대두를 자연 발효해 만든 식품으로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뉴신도 풍부하며 발효 과정 덕분에 소화가 훨씬 편안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템페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도와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저는 템페를 한국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환자분들께 자주 안내합니다. 채소와 함께 볶아 먹거나 간장으로 가볍게 양념해 구워 먹는 방식도 좋고 속이 부담스러울 때는 고기 대신 템페를 사용해 불고기 스타일로 조리해도 좋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콩의 소화가 쉬워진다는 점을 설명하면 두부를 먹으면 더부룩했던 분들도 템페는 훨씬 편하게 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품들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하나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고기나 생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부담 없이 먹고 잘 소화되며 입맛에도 맞는 단백질 선택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고령자에게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품을 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방법을 실천한 뒤 식탁이 훨씬 다양해지고 예전보다 입맛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더 단단하게 실린 느낌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직 4가지 식품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다음으로 갈수록 단백질 밀도가 더 높고 기능이 강한 식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영양학 연구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재료들입니다. 이 식품들은 근육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고령자의 움직임을 한층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식사량이 적은 어르신이나 병원에서 회복 중이신 분들께 잘 맞는 더 강력한 고단백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식품들을 설명하면 환자분들은 평소에 잘 눈길을 주지 않던 재료들이 이렇게 풍부한 단백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피룰리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짙은 초록색 가루에 불과해 보이지만 스피룰리나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매우 우수한 천연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상담 시간에 제가 스피룰리나는 단백질 함량이 대략 60%에서 70% 이상이고 흡수율도 85% 정도에 이른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이렇게 작은 숟갈 하나로 충분한가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네, 식사량이 적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뿐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파이코사이아닌과 파이코치닌이 풍부합니다. 몸속의 조용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는 고령자에게 이 성분들은 매우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스피룰리나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근육은 더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팔다리가 덜 무겁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물이나 요거트에 스피룰리나 한 숟갈만 타서 드셨는데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식단에서 빼기 어려운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식품은 햄프시드, 즉 햄프데마 씨앗입니다. 한국 분들은 원래 샐러드나 요거트, 음료 위에 씨앗을 뿌려 먹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제가 햄프시드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라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햄프시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르기닌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 근육에 영양을 잘 전달해 줍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혈액순환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저는 가벼운 운동만 해도 근육통이 오래 간다고 호소하는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오래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햄프시드를 매일 챙겨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뒤로 근육통이 지속되는 시간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햄프시드가 운동 후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근육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단백질 원으로 가면 세이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이탄은 고단백 저지방 식단에서 널리 활용되는 식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젊은 층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세이탄을 들어본 경우가 많지만 고령자들은 이 식품이 본인들에게도 탁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이탄은 미래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비율이 매우 높고 계란보다 훨씬 풍부한 양을 제공합니다. 상담 중에 제가 세이탄 한 조각으로도 고기 한 접시에 가까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많은 환자들이 정말 그러냐며 여러 번 확인하곤 합니다. 실제로 세이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거의 없어 고령자들이 단백질을 더 먹으면서도 속이 비교적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이탄은 셀리악병이 있거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먹었을 때 약간의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드시고 가벼운 볶음 요리나 구이,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비타민 C가 많은 채소, 예를 들면 파프리카나 일부 과일과 함께 세이탄을 섭취하면 세이탄 속 철분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처럼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소개하는 이유는 고령자의 식단이 영양소만 충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먹기 편하고 준비하기 쉽고 위에 부담이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식품은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재료입니다. 단백질이 특히 풍부한 치즈, 그 중에서도 숙성 기간이 긴 치즈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지방이 많아 나이 든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숙성된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 분해 요소가 부족해 우유만 마셔도 속이 불편했던 한국인에게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숙성 치즈의 단백질은 매우 농축되어 있고 소화와 흡수가 수월합니다. 국이나 수프, 샐러드 위에 곱게 갈아 살짝 뿌려주기만 해도 한 끼의 단백질 양이 충분히 늘어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양은 많지 않지만 단백질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비밀 무기라고 부르고 싶은 식품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흰살 생선을 말려 곱게 갈아 만든 생선 분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말린 생선이나 분말 형태의 재료가 익숙하지만 수분과 지방이 상당 부분 제거된 뒤 남는 단백질이 얼마나 고농축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흰살 생선 분말은 류신이 풍부한데, 류신은 근육이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핵심적인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질병 이후 회복기에 있거나 넘어짐 이후 근력이 크게 떨어진 분들, 혹은 식사량이 적지만 고단백 식단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죽이나 찌개, 밥에 한두 숟갈만 더해도 영양 가치는 크게 높아지면서 맛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식사량이 적은 환자분들께 특히 흰살 생선 분말을 자주 권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계란과 고기만 떠올렸는데 새로운 선택지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고령자에게 현실적이고 부담 없으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고품질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9가지 식품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10번째 식품은 가장 순수하고 흡수가 빠르며 특히 식사량이 적거나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영상 후반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9가지 고단백 식품을 모두 살펴본 지금 드디어 마지막 한 가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식품은 특히 음식을 많이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질병에서 회복 중인 분들에게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 식품은 바로 웨이 단백질, 즉 유청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웨이를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마시는 보충제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 임상영양 연구에서는 웨이가 고령자에게 가장 흡수율이 뛰어난 단백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고기나 생선처럼 복잡한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이 체중이 천천히 줄고 식사량이 떨어지며 입맛도 사라진다고 호소하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이나 장기간 입원 뒤라 더 먹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많이 드시라고 권해도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피로가 쉽게 쌓여 음식 자체를 받아들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웨이가 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한 잔만 타서 마시면은 고기 한 접시에서 얻을 단백질을 훨씬 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흡수도 매우 빨라서 근육이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식사 사이처럼 영양이 필요한데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시간대에 큰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웨이를 설명할 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고령자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스푼 한 번을 물이나 무가당 우유에 섞어 드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드셔야 몸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가 넘은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넘어져 입원이 필요했던 뒤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매일 작은 웨이 한 잔과 가벼운 운동을 한 달 정도 이어간 뒤 혼자 걸을 때 몸이 훨씬 안정적이고 덜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백질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누구나 갑자기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항상 먼저 설명합니다.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은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지만 양은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단백질을 조금만 늘려도 충분하며
웨이처럼 농도가 높은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10가지 식품을 모두 먹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입맛과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두세 가지를 선택해 하루하루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병아리콩과 퀴노아를 식사에 넣고 아침에는 호박씨나 햄프시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생선 분말과 웨이 한 잔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는 하루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환자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근육은 오래된 기계와 같아서 작동하려면 연료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걷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연습, 거울을 보며 균형 잡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단백질의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한 많은 분들이 몇 주 만에 다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걸음이 안정되며 잠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10가지 식품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의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고 실천하기 쉬운 선택지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며 많은 중년과 고령 환자분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관리만 이어간다면 몸은 충분히 다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하며 시간을 들여주신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특히 어르신을 위한 7일 고단백 식단이나 오늘 소개한 식품들을 한식 식단에 자연스럽게 조합하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앞으로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하고 안정된 몸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